네,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일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가 달게 됐습니다.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부터 무산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던 국민의힘 상황부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요 며칠 자고 일어날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가 바뀌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래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1시간 앞을 예측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4시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후보지 박탈, 그다음에 한덕수 입당, 그리고 새 대선 후보 접수, 그리고 가처분 신청, 그리고 당원 투표, 그리고 지위 회복. 이 6가지가 정말 하나도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 24시간 내에 벌어진 겁니다.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군요. 롤러코스터였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지도부도 못한 일을 당원들이 정리해줬다.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더 이상의 파국을 막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으로 단일화가 되든 간에 이미 단일화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나오냐 기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연 투표와 상관없이 김문수 후보가 복귀할 수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정치의 사법화가 더 이루어지기 전에 당원들이 그나마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 더 쓸려나가는 쓰나미를 막아준 것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말라는 당원들의 어떤 절박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확장력이 있느냐 김문수가 확장력이 있느냐 이걸 떠나서 적법하게 뽑은 후보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당이 더 이상 이렇게 분열로 가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 전 당원들이 경고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투표 숫자는 안 나왔지만 뭐 근소한 차라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과반이 넘는 당원들이 심야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도부가 못한 일을 당원이 정리를 해줬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덕수 후보로 교체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간밤에 후보가 또 바뀌어서 이제는 진짜 땅땅땅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까지 마쳤거든요.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3 내라는 시민들이 막았다면 이번 국민의힘 저희 당내 쿠데타는 또 당원들이 막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민심과 여론, 당원들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작년 12월 달과 이번 5월 달에 확인됐다라는 측면 하나고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진짜 10년 감수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이거 안 된 거 아니야 생각했었고 오히려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덕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다 가진 것처럼 얘기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 말처럼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후보를 저렇게 야밤에 날리고 3시 반쯤에 당원이 됐고 그 시간에 등록해서 단독 후보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저것을 정당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정당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측면에서 축하는 드립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어려운 길이 남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후보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파면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10년 간수를 넘어서 22일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소상하게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김문수 후보, 결국에는 이제 조금 전에 후보 등록을 마쳤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나서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나왔습니다. 걱정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돌아가면 당으로 한덕수 권한대행님, 총리님 당으로 오셔서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모시고 더 훌륭한 국민 행복의 시대로 제가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이렇게 어느 정치인이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저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끌어안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거는 참 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정치 현실에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리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전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아니 예상은 했었어요. 어느 정도 갈등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난 딱 토요일 날 일주일 전에 후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어쨌든 원내 제2당의 대선 후보고 직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부자리도 없듯이 자 단일화하겠습니다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일화를 22번이나 공언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저는 허들이 뭐였냐면 룰 세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과연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할 건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어떻게 넣을 건지 당원 투표는 또 얼마나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두 분이 힘겨루기라면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게 아마 가장 큰 갈등의 이제 말하자면 최고점이고 그것만 잘 극복하면 전 단일화 문제는 뭐 여론조사를 통하고 TV 토론이나 비전 발표를 통해서 그냥 국민들에게 선보인 다음에 하면 될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단일화해야 된다고 했고 한덕수 대행 측은 뭐 당에 다 일임을 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고 나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두 분 다 서로가 시건이 된 거예요. 앞에 말을 뒤에 말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약속이 바뀐 상황에서 당의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실상 이것을 뭐 거중 조정하는 능력보다도 오히려 지금 한덕수 대행을 한덕수 전 후보를 어떻게든 좀 밀어붙이려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면서 아마 굉장히 큰 갈등의 이제 골이 더 깊어졌다라고 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정당하게 법적 지위와 정통성과 적격성을 가진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과정에서의 적합성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그 제도로서의 적절성도 없었고 그다음에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입은 것도 없어요. 후보의 선이라든가 후보의 판단과 결단에 자꾸 기대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이게 사실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한쪽의 의사만으로 관철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일주일간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정당 역사에 남는 뼈아픈 그런 어떤 그 일주일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름다운 단일화는커녕 심야의 후보 교체까지 밀어붙인 국민의힘, 그에 대한 파장이 또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전당원 투표로 부결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로 돌아왔죠.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지도부 이제 당에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한덕수 후보로. 네. 한덕수 후보로. 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 당원들은 그동안 단일화에도 찬성을 했고 그것도 11일 전에 단일화하는 것도 찬성을 했는데 후보 교체에는 반대를 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적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예. 상식적인 절차와 무관하게 특정한 1인을 위해서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투표가 한덕수 후보를 갖다가 단독 후보로 하느냐 마냐 이 예를 들면 김문수와 한덕수 간의 비교 우위를 따지는 투표 행위로 본 게 아니라 예. 친윤 지도부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 것인가 이런 행태를 벌였을 때 앞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심이 반영됐다. 저는 그래서 친윤 지도부에 대한 응징 투표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후보로 갈지에 대한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선거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친윤 지도부에 대한 응징 투표가 되면서 예. 김문수 후보로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친윤 지도부들 또 이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두 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저희가 이미 4인 경선을 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본인들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국민의힘에 전혀 단일화 안 할 거다. 그렇다고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가 말이야.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예. 한덕수 후보 말대로 22번 얘기했다고 하지만 네네. 그것이 실제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였겠는가. 오히려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예.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상을 못했나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윤 지도부들의 잘못된 어떤 상황인식 그리고 그 이후에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자기 명예심까지도 훼손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저변을 흘렀던 것 같고 이 와중에도 한덕수 후보 같으면 당원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호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어떤 보이는 이런 어제 오후에 행태의 있었던 모습을 기자회견 보면서 내용 되게 말씀이신 늦게 거죠? 했죠. 거의 투표가 거의 예. 끝나갈 무렵에 네.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원들이 상당히 뿌리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위 당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뽑은 후보가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말대로 그냥 사필 규정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찬반보다는 일련에 있었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 지도부의 행태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마음을 갈랐다. 네. 네, 이런 분석이시거든요. 네, 저도 뭐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투표의 당원 투표의 승패 요인은 대의냐, 실익이냐. 그러니까 그 한덕수 후보가 만일 후보로 된다 그러면은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고, 이른바 빅텐트를 치는데도 조금 나름대로의 그 거점 확보가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호남 출신의 바로 이제 그 말하자면 전직 관료로서 굉장히 그 뿌리 내린 분이고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이제 때묻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조금 더 확장성은 인정하지만 대의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3차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예. 이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이 너무도 비민주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당원들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 과반이 넘는 숫자가 결국 저는 실익을 우리가 좀 덜 하더라도 예. 대의를 갖고 가야 한다.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 하나지만 원칙 없는 패배가 가장 아프다. 차라리 그러니까 원칙 없는 패배가 가장 아프고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예. 정 없을 때는 원칙 있게 패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아주 그 뼈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후보도 이번에 선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뽑은 후보를 이렇게 명분 없이 교체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의 형해화 내지는 정당 정치의 무력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 이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예. 비록 뭐 당 지도부의 표현대로라면 근소한 표차지만 예. 결국 근소한 표차라도 한 표라도 많으면 당원의 뜻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이번 그 투표 결과를 네. 좀 지도부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그 지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당원 투표 결과가 사실 공개되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고 네. 막판까지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만약에 여기서 단일화 협상이 됐다면
이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도 않고 예. 혹시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양쪽이 팽팽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 예.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후보 쪽에서는 아니다. 그 지난번 걸 준용해서 여론조사도 절반 역선택 반주장을 넣고 그다음에 당원 투표도 하자고 했는데 만일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접합점 찾아가지고 예. 당원 투표는 하지 않되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선택 반주장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서 했을 경우에는 했다면. 가처분 신청도 빠질 수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합의가 됐으니까 철회할 수가 있죠. 뭐 기각이나 각하됐을 수도 그다음에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당원 투표 후보 지위와 박탈에 대한 후보 교체에 대한 이것도 안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새롭게 오늘 아침 6시부터 낮 한 12시까지 또 다른 샘플의 여론조사를 또 돌려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뭐 모수를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합의된 구조에서 단일화가 됐을 텐데 또 그게 결렬되면서 예.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심판이 결국은 당원 투표가 당원들이었다.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게 정말 몇 시간 차이의 일이었지만 네. 차라리 저는 이 당원 투표가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더 회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당의 결정을 법원에 맡기느냐 이 부분도 사실 당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당의 결정보다 사법부의 판단을 더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았어요. 어제 당시에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당원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온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미 후보직을 다시 얻었으니까 네, 가처분에서 법적인 판단은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판단이었겠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투표 결과가 이미 투표가 됐기 때문에 예. 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예. 더 이상해지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이 결과가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결과대로 하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되는 후보가 돼야 건데. 되는데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가 네. 만약 바뀐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두고두고 정당사에 남을 만한 아주 기괴한 일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괴한 새벽에 기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요. 룰 협상이 되던 안 되던 이 투표 결과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이게 먼저 된 거니까요.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신은 주도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밀어붙인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후보 간에 룰 합의가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를 갖다 무시해버리면 전당원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기 왜냐하면 때문에. 비대위를 열기 전까지 공개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이거를 공개하고 의결을 하는 순간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한 걸 알았으니까요. 예. 문제는 투표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의 사법화 문제입니다. 예. 정치는 서로가 모여서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자수결의를 통해서 소위 우리들의 결의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법원에다가 내맡기고 이 법원이 이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오히려 사법이 정치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정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부의 정치화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난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저는 이번 상황도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좀 대화와 토론, 타협과 절충의 정치로 돌아야 된다. 국민들이 이걸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언제까지 법원의 판단에 목을 매면서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기다리는 정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 당원들이나 국민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네. 법원에 물어보고. 저는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게 시민, 국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후보 교체 파장을 낳게 한 이 후보 교체를 시도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에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네. 이번 파장의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에 지도부에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상황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후보가 선출되고 났는데 그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건 물리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닙니까? 네.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토요일까지 이거를 마감 짓는다면 딱 일주일밖에 남은 시간밖에 없었는데 네. 지도부가 그걸 예견하지 못하고 타임 로드맵을 짜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이걸 정교하게 한 다음에 협상을 이끌어내고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로드맵을 준비해 놓고 후보가 네. 사실상에 이제 선출되기 직전이라도 후보가 서로 말하자면 뭐 이게 법적 공증까지는 몰라도 네. 합의서 정도는 받아놨었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됐는데 그냥 후보의 선의에만 기댔던 측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후보가 당연히 수락할 거라는 생각했던 이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사실 정치에서
아주 그렇게 법적 지위와 정통성을 획득한 후보가 왜 그렇게 쉽게 그러면 자기 그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당성을 가진 어떤 정교한 로드맵을 통해서 후보를 압박하거나 후보의 동의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과 또 막판에 저렇게 약간 완력을 쓰는 듯이 이제 후보 교체를 강제로 시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당원들이 맞긴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실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 물론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했지만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대선은 선대위 위주로 굴러갈 수밖에 없고 원내의 시간도 사실상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당원들의 의사를 의원들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거취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뭐 당 안팎에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국힘 지도부는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확장성에 너무 꽂혀 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낙연도 끌어들이고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빅텐트를 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가 돼야만 외연 확장과 그다음에 좀 텐트 넓히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덕수 전 총리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뭐 그렇게 또 압도적이었나?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원들의 동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압도적이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승리 가능성이 거의 절반 이상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당원들도 그것은 우리가 실리적으로라도 동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지표들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는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 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의 민주주의의 최후 방파제는 정당이라고 돼 있어요. 게이트키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키퍼인 정당이 민주주의의 그 과정 자체와 적법성 자체를 형해화시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당원들이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난맥상은 두고 참 뼈아픈 그런 그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김종욱 부의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선거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권, 기득권 유지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거에 따른 결과였다고 보십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잊으셨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많은 국민들이 갸우뚱했죠. 아니,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집권 여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집권 여당이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과 정확히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그다음에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 반성은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파면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일관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한덕수 후보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란 우두머리인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시킬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런 정당을 국민 보고 찍으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당을 찍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패배하는 거구나.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친윤 세력들이 친윤의 힘으로 세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남아서 당권을 장악하면 그 당권의 힘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나가자라는 생각들이 더 강했던 것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 대상이 한덕수라는 후보였잖아요. 한덕수는 어떤 후보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단독으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내란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후보를 끌고 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렇다면 대선 승리에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당권 암투 선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요. 거기다 최근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 이권 다툼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권 다툼. 왜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캠프에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양 캠프, 두 캠프만 하더라도 거의 예를 들면 1,000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내부에 이권까지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보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당권 암투 과정에서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덕수 후보를 활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또 그 하위에 대선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권 다툼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 자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발 좀 이권 다툼이라는 후자의 일은 호사가들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괴한 새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2시 반에 공고를 하고 3시랑 4시에 32개의 서류를 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4시가 지나고 났더니 한덕수 후보만 단독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다행히도 오후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과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절차적인 하자를 복구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의힘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윤계는 앞으로 이 주류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주류에서 멀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이번 정치 투쟁 혹은 헤게모니 싸움이었다고 본다면은 굳이 이걸 그렇게 분류한다 그러면은 당원 투표가 사실상 신임에 관련된 거였다면은 근소한 차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 물론 대선 후보로서의 적통성과 정통성이 있다고도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조금 더 본다면은 이제 당무 선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선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 중심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고 모든 건 선대위의 결정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신규 사무총장에 이양수 의원을 교체하고 박대출 이제 의원을 이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럼 박 의원이 이제 그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선대위 과정을 아마 꾸려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사태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빠르게 이제 뒤로 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제 사실상 이번 대선은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선거는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내세울 비전과 내세울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본선에서 얼마큼 득표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만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식의 이제 승리를 한다면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패배를 한다면 또 패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차로 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가 나중에 또 책임론으로 귀결될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대선 이후에 당의 주도권 싸움을 놓고 이제 노선 투쟁과 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은 당분간은 잠복을 하겠지만 왜냐하면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다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3주는 그렇게 선거운동 할 겁니다만 그것이 끝났을 때 이 잠복기에 들었던 그 문제들이 바로 발현되면서 아마 국민의힘의 미래와 그다음 국민의힘의 향후 일정을 놓고 상당한 이제 경랑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사태에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는 대권 도전을 한 지 8일 만에 결국에 그 꿈을 접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전 총리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봤지만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가 막 끌어안고 이런 모습까지 봤잖아요. 단일화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단일화를 당한 거죠. 당한 건가요? 단일화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일화를 했다는 건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룰 세팅이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도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한덕수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친윤 지도부가 당원들의 생각까지 거부하게 되면 존립할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당원들에게 단일화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한덕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노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것 자체가.
아니 적어도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 채 국정 공백도 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니까 대선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 말이 한 달도 안 지나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왔고, 나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입당도 하지 않았잖아요. 입당도 하지 않으면서 좋아, 내가 단일화돼서 내가 후보가 되면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또 기괴한 새벽에는 또 갑자기 그 시간에 32개 서로 준비해서 들어간 상황이니까 예. 저렇게 된 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나 보수 유권자층이 네.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좀 뒤늦게라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상식을 회복하면서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적인 룰과 당원 당규를 지킨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로 규정했던 측면에서는 예. 매우 유의미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에 맞게 신윤 지도부이든 새로 예. 나온 지도부이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든 좀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란 우두머리였던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겠습니까? 부탁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셔야 그나마 격차 자체도 좀 좁혀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일화가 된 건 된 거라고 보시네요. 당한 거라고 제가 계속 당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오늘까지는 그럴 거라 생각이 들긴 오늘까지? 하는데요. 오늘 이제 후보 등록 마감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제 오늘 경선 얘기한 거 있지 대선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예, 거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저것도 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예, 얘기를 했더니 예. 제가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네.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 좀 나름대로 아직까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흔쾌히 열심히 뛰겠다. 나중에 안 뛰더라도 상식적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면전에서 물어본 건 좀 제가 볼 땐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안철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단일화 된다면 열심히 돕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미국 열심히 도와주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고 옛날에 예.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계속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하지 않으실 생각이라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도와주기가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탁입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예. 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일 동안 열심히 네.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뛰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당의 바람입니다. 타당에서까지 이렇게 또 바람을 전해주셨는데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원으로서라도 어느 정도 좀 그 대선 후보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원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행위라고 하잖아요. 당원은 당에 해를 끼치면요 윤리위에 제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늦게 입당을 했고 전직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한 당원이 된 이상 당연히 대선 승리에 힘을 모아야죠. 근데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대행 같은 한덕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호남의 확장력도 있다고 하니까 호남을 좀 맡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통상 문제 전문가고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은 본인의 전문성이 식견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야의 또 공약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후보를 잘 지도하고 또 후보에게 많은 것을 또 가르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 다니면서 유세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손들어주고 함께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호남 출신과 그다음에 경륜과 안정성, 통상의 전문성 이런 걸 살려서 후보를 잘 보필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와서 승복을 또 이렇게 본인이 사실상 대선 후보의 수락연설처럼 입당 선언문도 했지만 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정치인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이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물론 좀 늦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지만 앞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진짜 제대로 된 평가에 시금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 과정을 잘 소화해내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라는 게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좀 같이 다니려고 하고 같이 유세도 하고 그렇죠. 이럴 텐데 두 분이 같이 다니면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보세요, 상징적인 것은 같이 다녀야죠. 모든 지방 일정을 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상징적이고 큰 이제 그런 어떤 대선 유세 일정에서는 함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사진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목하고 실제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처럼 아예 미국으로 떠나버린다든가 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예. 최소한 상임 선대위 회의 때 참여해서 사진 같이 찍혀주고 그다음에 네. 주요한 현장마다 함께 동행해 준다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네. 몇몇 곳이라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단일 효과 누릴 수 있고요. 한대행이 전면에 나서 줬을 때 이제까지 한대행을 또 지지했던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 지표에 잡혔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고 현명한 처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본선이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본선에서의 확장력과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었다는 점을 부각을 했다면 김문수 후보는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권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선거라는 게 쉽게 예측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예. 저는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게 되면 국민이 어떻게 보실까? 내란 총리, 내란 국무위원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러면 선거를 내란 문제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되면 예. 찬탄 반탄이라고 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좋을까? 예. 유리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비슷해요. 단일화 효과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예. 호남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미 한덕수 후보는 호남 분들에게 많은 분노를 유발을 했습니다.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호남인들한테 거의 폐부를 찔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호남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위 구테타를 일으킨 전두환에 의해서 광주에 희생자가 발생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호남인들이 뭐 하자는 거야? 우리랑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 확장성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국민의힘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전제적인 조건은 뭐냐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그 분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치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 그런 구조, 그런 선거 구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내란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탄핵에 반대를 했던 인물이었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는 본선에서 중도 확장력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계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과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넓히면 이기는 게임이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넓혀야죠. 본선인데. 더더군다나 본선은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는 선거가 아니라 민심이 당심을 이끌어내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민심에 따라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자기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의 궤적을 놓고 본다면은 노동운동가로서의 또 국가에 대한 헌신도가 더 높았어요. 예. 인권 변호사로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또 두 분 똑같이 경기지사를 역임했잖아요. 경기지사로서의 업적도 한번 평가받을 저는 그 계기도 된다고 보고 또 한 분은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공적 자질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한 분은 지금도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도 거부하고 네. 지금 25평 아파트에 사는 서민형 후보입니다. 서민형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점들도 명쾌하게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선거가 그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선거라서 네. 이슈에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네. 이런 구도 싸움이라든가 후보의 자질 또 후보의 어떤 역량 후보의 또 과거 살아왔던 삶의 궤적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 상당 부분 앞설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지점이 있어서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내란 프레임만 잘 극복해내고 본인의 예. 식견을 보여준다면 이번 선거 진영 대 진영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불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에 참석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에 대한 화합 메시지가 나올까 이 부분이 또 관심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주목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처음에는 막 꽃다발 받고 하트 날리다가 결국에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결국에는
이번 단일화 과정을 겪으면서 있었던 당 내홍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한 팀으로 이제 움직이겠죠. 통합 안 하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문제는 저는 외형적인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면 화학적인 결합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론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심히 의원들이 띄워주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적, 뭐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디냐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저희 친일 논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하나는 탄핵 그다음에 계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스스로만 앉아가지고 반성사과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전에 자유통일당이라고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정당에 담았던 어떤 몸을 담았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저희 내란의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넘어가야 되는 측면,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고 또 한 측면들은 말씀하신 당의 화합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친윤 그룹들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일 이후가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일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22일 이후에 어쩌면 뭐 비대위가 될지 아니 당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당권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김문수 후보가 잘 해낸다면 좋을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여전히 찌그락빠그락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다면 웃으면서 들어가서 박수 받으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전과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용광로 의원총회가 될 겁니다. 그동안의 반목과 그동안의 갈등을 묻어두고 일단 대선 승리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자라는 이제 그런 결의가 나올 거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는 통합과 이제 그 탕평의 메시지를 또 낼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는 반목을 뒤로 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대선 운동에 전념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